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어제 25개 서울구청장 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모두 78명, 평균 경쟁률 3.1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는 어제 하루 동안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이 지나봐야 최종 후보자들이 확정되겠습니다. 5월 25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후보자 등록 첫날인 어제 서울구청장은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울시장은 8명이 등록했습니다. 용산구청장 선거는 3선 도전을 노리는 현 구청장과 탈원에 나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후보들의 면면 살펴봅니다. 서대문구도 3인 3색 공약으로 민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권역개발과 미세먼지 방지, 교육 공약 등 저마다의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5년 넘게 지지부진한 마포구 상암동 복합 쇼핑몰 건설 사업 현안에 대해 구청장 후보들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들어봅니다. 지역별 판세 먼저 짚어봅니다. 용산구청장 선거는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장현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섰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새 후보자들의 목소리를 김동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성장현 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3선 도전에 나섭니다. 지난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성 후보는 중단 없는 용산 발전을 위해서는 용산을 잘 알고 행정을 잘 아는 용산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3선 도전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훨씬 출마한 사람들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경대 후보가 최종 주자로 낙점됐습니다. 용산 구의원 3선을 지낸 인물로 40대 젊은 일꾼 이미지를 내세워 구청장직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부정부패 없는 클린 용산을 강조하며 용산구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용산을 잘 알면서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공약을 가지고 주민들을 좀 이렇게 설득시켜서 새술은 새부대 이런 슬로건으로 선거에 임할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선 박홍엽 후보가 나섰습니다. 올해 75세, 서울시 구청장 후보 가운데 최고령으로 5대 용산구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박 후보는 45년간 중소기업을 경영한 점을 내세우며 경영 마인드를 갖춘 행정가임을 자처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경영한 경력이 45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가난을 극복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용산구청은 내가 잘 경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서 있습니다. 3파전으로 좁혀진 용산구청장 선거. 수성이냐 탈환이냐 민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서대문구 후보 살펴봅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역 구청장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살펴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8년간 서대문구청장을 지내고 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문석진 후보. 문 후보는 6대 권역별 공간 전략으로 홍제천과 홍제권역의 개발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유진상가를 철거해 단절된 홍제천의 산책로를 연결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구상입니다. 홍제 지하철역에서 홍제 사거리까지 그 지하철의 연결이 아니고 지하 부분을 공간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제 역세권이 홍제 사거리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보자. 최종적으로는 유진상가 철거를 통해서 홍제천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서대문의 꿈이고 서대문의 어떤 미래 비전입니다. 자유한국당 안형준 후보는 공학 박사로 자칭 개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인지 안 후보의 공약에는 개발과 관련된 구상이 눈에 띕니다. 내부 순환로 등 고가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방지 대책은 안 후보의 1순위 공약입니다. 서대문 구간에는 노출된 고가교를 투명덮개로 해서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 나쁜 영향을 듣는 유해 요소를 단 하나도
우리 홍제천에 유입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은석 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 달리 개발보다는 교육과 문화에 주목합니다. 교육에서는 퇴직한 교사와 임용 대기자를 활용한 방과 후 수업으로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서대문 독립공원의 특성을 극대화한 관광객 유치로 구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세계적인 국악의 메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국악의 모든 기능이 집대성되는 국악 허브 타운을 한번 조성해서 우리가 K-팝뿐이 아니라 국악도 발전시킬 요소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국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관광도 하지만 경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한번. 각기 다른 공약을 내세워 민심 잡기에 나선 후보자들. 서대문 구청장 자리를 향한 본격 선거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마포구의 경우 상암동 복합 쇼핑몰 건설 사업이 5년 넘게 표류하면서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 현안에 대해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천서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일대 2만 6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택지입니다. 지난 2013년 롯데가 서울시로부터 1,972억 원을 들여 매입한 땅으로 복합 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권 쇠락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일면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고 결국 서울시의 인허가 결정이 미뤄진 상태. 사업이 5년째 표류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복합몰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후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합 쇼핑몰로 인해 지역이 발전되고 구의 세수도 늘면서 일자리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발이 되고 상업지역이 들어와야만이 세수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구청장이 되면 반드시 롯데 쇼핑몰을 비롯한 모든 상업시설이 우리 마포구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자유한국당 박강수 후보는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루속히 추진돼야 할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인허가를 미뤄 주민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그동안 서울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말썽이 생기지 않으므로 대통령 하는데 무난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니란 생각으로 서울시장을 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조용술 후보 역시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암동 일대를 한류 활성화 지역으로 개발하고 이와 맞물려 복합 쇼핑몰을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류 콘텐츠 산업을 갖다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한류 산업과 관계돼 가지고 그 부지를 갖다가 빨리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첨예하게 단순하게 우리의 상권과 상권이 겹친다라는 문제의 부분이 아니라 독립되어서 한류 산업으로 끌어내 가지고. 정의당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상암동 복합 쇼핑몰이 시대의 바람직한 사안인가를 두고 공론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통 영향 평가 또한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것은 저도 많이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암 대형 쇼핑몰 문제가 저는 지금 시대에 정말 바람직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론화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암동 복합 쇼핑몰 사업이 선거를 앞두고 최대 현안이 되면서 후보자들의 생각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2파전으로 점쳐지던 송파구청장 선거가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송파구청장 후보를 최종 확정했고 무소속 후보도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21일 송파구청장 선거 후보에 전익정 씨를 공천했습니다. 전익정 후보는 현재 한국도시문제연구소 소장으로 미국 오리건대학교 정책기억연구소 겸임 부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도시정책 전문가를 강조한 전 후보는 도시시설물 점검을 제1과제로 삼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다고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기업인 이경수 씨가
무소속으로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경찰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주식회사 잡뉴스 솔로몬서치의 경영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구청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조직 개편 등을 통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송파구청장 선거에는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준희 자유한국당 후보가 일찌감치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송파구청장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추가로 나서면서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인영입니다. 전략만큼이나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일 겁니다.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서초구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기자 어서 오시죠. 자, 이 서초구의 가장 큰 지역 현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부 간선도로는 경부 고속도로에서 이어지는 양재 IC부터 한남대교 남단 구간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진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최대 통행량만 2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서초구 민선 6기에선 6.83km에 달하는 도로 구간 중 약 6.4km를 지하화해 교통 정체 등을 해소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초구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뽑혀야 과연 이 사업에 마침표를 찍을까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서초구청장 후보들은 어떤 입장인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48년 지났는데요. 물동량은 그때에 비해서 100배가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소음, 분진, 매연, 교통정체, 그리고 방음벽으로 인한 동서 간의 단절. 그런데 그 해법이 뭐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단기와 중기적으로 구의 전 역량이 투입될 만한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보조도 좀 받고 서울시에서 받고 해서 그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네, 이 인터뷰 보니까 후보들 모두 이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사업에 대한 걸림돌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문제는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경부간선도로는 현재 서울시 소관인데요. 서울시에선 지하화 사업을 2030년 이후에나 검토할 장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부 간선도로만큼이나 서울시 내에는 교통정체가 심한 도로가 많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서울시와의 이런 이견에 대해서 이 후보자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서초구청장 후보는 지하화 안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3선에 성공하면 협의를 통해 사업의 추진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을 고안한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는 서초구 민선 6기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지하화 사업을 위한 심포지엄과 국제 컨퍼런스, 학술 세미나 등을 열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공론화시키는 데 집중해 시나 국가 차원에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김용석 서초구청장 후보는 패권을 쥔 서울시가 지하화 사업에 소극적이라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경부간선도로 덮개공원 사업과 긴 시간을 요하는 지하화 안 중 어느 사업이 더 필요한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의 조순영 서초구청장 후보는 서울시가 지하화 사업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로 부담스러운 조단위 예산 규모를 꼬집었습니다. 때문에 조 후보는 도로의 녹지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충당해 서울시의 고민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후보들마다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어떤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택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10대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김영민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6일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정책과 공약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2개 정당이 직접 작성,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여러 가지 공약들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청년 유권자들이 바라는 희망 공약과 비교해봤습니다. 자취방과 주거 관련해서 학생들의 부담이 많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기숙사 새로 건축하는 것과 주변의 방 주인분들의 마찰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찰을 좀 줄여주는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고 학생들의 그 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학자금이 있으면 이제 빚을 안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나 이제 등록금 같은 거를 국가 차원에서 이제 뭐 지원이 잘 안 될 테니 그래도 이자라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뭐 이제 학생들에게 면제되는 혜택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정당의 10대 공약들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공약들입니다. 먼저 취업과 관련하여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 고용지원 확대 공약이 2건, 해외 취업 교육 및 취업지원금 지급 등 취업지원 공약이 5건, 고용할당 및 기회균형 채용에 관련한 공약이 2건 제시됐으며 근무 환경 개선과 최저임금 상승에 관련한 공약이 각 2건 제시됐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 제공 및 청년 주거복지 확대 등 주거 문제 해결 공약이 5건, 학자금 대출 무이자 추진 및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학자금 지원 공약이 3건, 기본소득 보장 및 실업급여 지급 등 청년 기초생활 보장 공약이 4건 제시돼 있으며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지원 등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공약이 2건, 추가적으로 청년정책 총괄부서를 지정하는 공약 등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약과 정책도 많이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 치면 그 공약과 정책들을 이행하시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당선 이후 성실한 공약 이행이야말로 투표율을 올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제시된 만큼 이 공약들이 성실히 이행되어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김영민입니다. 저희와 함께 선거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딜라이브 청년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입니다. 이제는 이 선거를 하나의 축제로 바라보자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와 축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먼저 이 최인서 학생이 올려준 게시물입니다. 한 축제 장소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같죠? 아무나가 되더라도 아무나 뽑지 말자는 재치 있고 의미 있는 글을 적어주셨네요. 이 청춘들의 소신 있는 투표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인스타 게시물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학교 축제 현장을 찍은 사진 같죠? 이 김혜지 학생은 축제와 선거의 공통점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즉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만 한 표 던지지 말고 이 지역 선거에도 꼭 참여하자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김혜지 학생 감사합니다. 자, 요즘 들어 이 자주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죠. 비와 선거, 청년 기자단들은 어떤 참신한 연관성을 내세웠을까요? 먼저 이 동민지 학생이 비 오는 날 풍경을 찍어주셨습니다. 이 비 때문에 옷도 신발도 다 젖었지만 나쁜 먼지들을 씻어줘서 한편으로는 고맙다고 하네요. 이 한 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답답함을 씻어내자는 건강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게시물 보실까요? 이 정지훈 학생, 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을 찍어주셨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챙기는 게 당연하듯이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도 꼭 챙기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거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챙기지 않는 거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챙기는 거랑 똑같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인스타 활동 함께 하셨습니다. 축제와 비,
왠지 이 봄을 지나 여름을 재촉하는 단어들 같죠? 올 봄과 여름은 이 지방선거라는 단어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스타에서 샵 613 지방선거, 샵 선거방송단, 그리고 샵 청년기자단, 샵 딜라이브 등을 검색하시면 저희 청년기자단의 더 많은 활동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딜라이브 청년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영철 강남구청장 후보는 바른미래당 김상재 후보의 보수 단일화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후보는 그동안 강남구청이 지나친 정치 관여로 구민들의 갈등과 대립,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협력이 차단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후보의 보수 단일화 제안에 대해 강남구에 당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치보다는 진실한 생활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다만 정치에 의해 훼손된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 보수의 대연합을 넘어 시민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방문해 후보자 등록서와 기탁금,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확성장치 사용과 벽보 게시 등이 가능해집니다. 후보자가 등록을 끝내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의 인적 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유권자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써 지방선거가 꼭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저녁 6시면 이번 선거를 치를 최종 후보 명단이 나옵니다. 후보들은 신발끈을 더욱 동여매고 유권자들은 더욱 매의 눈으로 후보들의 면면을 살필 시간입니다. 저희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